여러분들 안녕하세요. 주영광 TV입니다. 오늘 제 199강 이사에서 1장 17절 말씀에서 2장 16절까지에서 말씀에서 보겠습니다. 성경 속의 한자어를 풀이하는 그런 내용입니다. 처음에 나오는 한자어는 선행입니다. 착한 일이란 뜻이죠. 착한 일 하는 거. 이사에서 1장 17장 말씀 읽어드리겠습니다. 선행을 배우며 정의를 구하며 학대받는 자를 도와주며 고아를 위하여 신원하며 과부를 위하여 변호하라 하셨느니라. 자, 선행을 배우며 착한 일 배우라 이거죠. 착할 선자죠. 행동할 행자. 여기 장수선무 다전선고 그랬는데 말은 좀 잘 안 들어본 말이죠. 이런 말도 좀 알아두면 좋습니다. 장수선무, 이 수는 소매가예요. 소매가 길다 그런 얘기예요. 소매가 길면 옷 소매를 얘기하는 거예요. 춤을 잘 춘다. 이 선무는 착한 춤이 아니라 이 선이 잘한다 그런 뜻도 있어요. 이거 소매가 길면 춤을 잘 추고 다전 돈이 많은 거예요. 돈이 많으면 이 장사를 잘한다. 그런 뜻입니다. 다전선고. 이제 우리말에 그런 말이 입이 크면 노래를 잘한다. 어떤 분이 이제 가수들 봤더니 공통적으로 입이 크다는 거예요. 그 말도 참 일리가 있어요. 입이 크니까 아주 높은 소리도 낼 수 있고 또 그다음에 작은 소리는 또 작은 소리 낼 수 있고 그래서 이제 우리말에 그런 얘기가 있고 실제로 여러분들 가수들 한번 보시면 말이죠. 가수들 입이 좀 큰 편이에요. 그렇게 생각해서 그럴지 몰라도 하여튼 소매가 길면 춤을 잘 추고 돈이 많으면 장사를 잘한다. 근데 돈이 많으면 장사를 잘한다. 이것도 당연합니다. 왜냐하면 돈이 많으면 물건을 좀 싸게 살 수가 있죠. 많이 싸게 사야지 또 잘 팔 수가 있죠. 그래서 참 일리가 있는 말이라고 생각합니다. 선자, 착할 선자도 있지만 이렇게 잘한다 그런 뜻도 있습니다. 행은 행동하는 거예요. 마행초 우엽고 이게 말하고 소가 나오죠. 이 말이 가는 곳입니다. 마행처 우엽고 역은 또한이죠. 역시 소 역시 간다. 그러니까 말 가는 곳에 소도 간다. 그러니까 말만 가냐 소 나도 간다. 이제 소가 말한테 질 수 없어서 한 말인 것 같기도 합니다. 하여튼 선행 착한 일입니다. 다음 한자 보겠습니다. 다음 한자 주홍입니다. 이사에서 1장 18절 말씀 읽어드리겠습니다. 여호와께서 말씀하시되 오라 우리가 서로 변론하자. 너희의 죄가 주홍 같을지라도 눈과 같이 희어질 것이요 진홍같이 붉을지라도 양털같이 희게 될 것이라. 여기 주홍, 진홍 전부 다 처음에 나오는 한자예요. 주자는 붉을 주자죠. 홍자도 붉을 주자예요. 그래서 이제 주홍은 주홍 색깔 생각하시면 됩니다. 주홍 색깔. 그래서 주소, 주패, 주수노치 이런 예를 들었는데 주소는 주석 빨갛게 쓴 글씨입니다. 뭐 주기하라 이제 그렇게 적을 기자 쓰기도 하는데 주소라는 건 빨간 글씨. 이게 좀 중요한 게 빨간 글씨를 쓴 거죠. 그래서 이 빨간 글씨 하니까 이제 이런 생각이 납니다. 뭐냐면은 이 제일동포들이 일본에 이제 북송된 그런 사건이 있었죠. 이게 1950년대 말부터 1960년대까지 있었습니다. 거의 뭐 10만 명이 갔대는데 그 북한에서 일본에 있는 제일동포들을 설득하기 시작했어요. 포섭을 해서 북한으로 데려오라고 노력을 많이 했어요. 왜냐하면 북한의 기술이 낙후돼 있어가지고 일본에서 이제 기술 가진 사람들 이런 사람들 불러오기 위해서 여러 가지 혜택을 주다니까 와라. 북송교포 사건 뭐 아시는 분은 아실 거예요. 그런데 이제 그때 제일 동포들 사이에서 찬반이 있었어요. 야, 북한 가면 좋은 거냐 나쁜 거냐 뭐 좋다는 말도 있고 나쁜다는 말도 있고 이게 북한에서는 아주 감언 이설로 사람들을 그렇게 꼬드겼죠. 그래서 이제 어떤 사람이 그런 얘기를 했어요. 내가 북한을 간다. 가서 내가 아무리 좋은 글을 써도 이 빨간 펜을 가지고 쓰면은 나쁜 데다 그렇게 알아라. 그렇지만 내가 까만 펜을 가지고 일반적으로 쓰면 그거는 좋은 거니까 어, 그렇게 알아라 하고 이제 갔어요. 갔더니 그 사람이 편지를 썼는데 빨간 볼펜으로 글씨를 써왔어요. 그 내용은 북한 굉장히 좋다. 이거 찬양하는 글이었죠. 찬양하는 글을 썼는데
거기서 사람들이 느끼게 됐다 하는 그런 얘기가 있습니다. 예, 잠깐 뭐 얘기가 샜는데요. 그렇게 가지고 자 조패, 예, 빨간 패 이건 뭐냐면 조선시대에 이 에, 매 사냥을 하는 그런 교육기관이 있었어요. 그래서 그 매 사냥하는 교육기관 그를 응방이라고 하는데 응방에 소속된 사람들이 이 주패를 맸대요. 그래서 그 뭐 가오를 잡는다든지 뭐 그건 모르겠는데 하여튼 그런 특징을 가지고 있었답니다. 예, 주패. 그래서 이제 매사냥을 시키는 그런 사람들이었다. 이 주순호치는 미녀를 얘기해 한마디로 이 빨간 입술입니다. 이 순자가 입술 순자거든요. 호치는 흰 이빨. 그러니까 이제 얀기비도 그런 뜻이죠. 예, 그래서 이제 빨간 입술과 흰 이빨, 그 미녀를 얘기한다는 뜻입니다. 예, 주자 빨간색, 홍자도 빨간색이죠. 동가홍상 이게 한마디로 얘기하면은 같은 값이면 다홍치마 그런 뜻입니다. 동가는 같은 가격이죠. 홍상 상은 치마 상자예요. 같은 값이면 다홍치마다. 그러니까 이제 뭐 일반적인 흰색 치마나 뭐 회색 치마 이런 치마보다는 좀 색깔이 있고 사람 마음을 좀 들뜨게 하는 다홍색 치마가 좋지 않냐 하는 그런 뜻에서 말을 만들었다고 합니다. 면홍이적 하는 걸 이제 면은 얼굴이죠. 얼굴이 빨게 된 거예요. 그다음에 귀까지 빨게 된 거예요. 그러니까 얼굴도 빨개지고 귀까지 달아올랐다. 그러니까 이제 부끄러우면 사람이 얼굴이 빨개진다 그러죠. 그거를 나타낸 거예요. 그래서 홍하고 적 중에서 누가 더 빨개지면 적이 더 빨간색입니다. 하여튼 주홍 색깔이고요. 다음에 진홍 본문은 읽어드렸습니다. 이 진홍이 주홍보다 더 빨간색입니다. 진짜 빨간색이다 그런 뜻이죠. 참 진짜죠. 그 다음에 홍자는 빨간 홍자. 예, 천진난만 했는데 이 천진하기가 끝이 없는 거를 가지고 천진난만, 흔히 아이를 천진난만하다 그러죠. 이 난자는 빛날 난자, 빛이 난다 그런 뜻이고 만은 흩어질 만자예요. 그래서 천진하기가 이제 하늘로 같은 그 진솔함이 이 빛이 돼서 흩어질 정도로 굉장히 이 순진하다. 그러니까 순진무구하다는 말도 있죠. 순진무구하다는 거는 아주 깨끗해서 더러움이 하나도 없다. 구가 그 더러울 구자인데 무구니까 이제 더러운 것이 없다 그런 얘기죠. 천진난만하다. 그런 거 여진여몽 이건 꿈이냐 생시냐 한마디로 말하면 그겁니다. 여진은 진짜 같고 여몽은 꿈 같다. 진짜 같기도 하고 꿈 같기도 하고 어떤 사실이 믿겨지지 않을 때 꿈이냐 생시냐 그런 거죠. 그때 여진 여몽 이렇게 표현합니다. 홍한 백발 이 얼굴은 빨간색이에요. 안은 얼굴 안자죠. 얼굴은 붉은데 머리카락은 희다. 그래서 이게 뭐냐면 머리카락은 희기 때문에 일단 나이가 먹은 거죠. 나이는 잡섰지만 얼굴은 홍안이다. 그러니까 이제 평소에 즐겁게 살고 그다음에 뭐 드시는 것도 잘 드시고 하면은 또 성격도 좋고 그렇게 하면은 홍안 백발이 된답니다. 그래서 이런 삶이 바로 우리가 앞으로 지향해야 될 그런 삶이다. 홍안백발. 이런 분들이 있습니다. 주위에 보면은 머리는 하얀데 연세는 드셨는데 굉장히 뭐 하는 일마다 뭐 잘 된다고 그러고 좋다고 그러고 얘기하죠. 그러면 실제로 또 좋은 일이 많이 생겨요. 근데 장화홍련전 우리 어릴 때 많이 배웠죠. 이거는 조선 시대 누가 썼는지 밝혀지지 않고요. 조선 시대라는 거는 맞는데 뭐 어느 임금 때 썼는지 몰라요. 장화홍련이라는 자매가 있었죠. 이 친자매가 새 엄마가 오면서 고통을 겪게 되죠. 그래서 이제 결국 다 죽게 되는데 그 죽은 왜 죽었는지 그 내용이 밝혀지고 나중에 그 새 엄마가 그런 것들이 모두 죄상이 밝혀지는 그런 일이죠. 장화홍련전 우리 고전에 아주 슬픈 그런 내용을 얘기한 겁니다. 예. 자, 다음 한자어는 수리. 이사에서 1장 23절의 말씀 본문 읽어드리겠습니다. 내 고관들은 폐역하여 도둑과 짝하며 다 뇌물을 사랑하며 예물을 구하며 고아를 위하여 신원하지 아니하며 과부의 송사를 수리하지 아니하는도다. 자, 수리한다.
이 앞에 나와 있는 한자어들은 다 전에 했던 겁니다. 한자가 많이 나오죠. 고관, 폐역, 뇌물, 예물, 고아, 신원, 과부, 송사 다 했던 겁니다. 찾아보시면 되고 수리한다. 이제 이거는 처음 우리가 보는 한자인데 수리한다는 건 이제 받아들인다 그런 얘기죠. 사표 수리했다. 그다음에 이제 군대에서 소원 수리했다. 이제 군인들 상대로 여러분들 불편한 게 뭐냐 하고 이제 써내라고 하는 게 소원 수리한다고 그러죠. 예, 소원을 써내는 건데 우리가 잘못 알고 있는 거죠. 소원 수리를 써냈다. 소원을 하면 이제 위에서 판단해서 수리한다 이제 그런 거죠. 자, 이 숫자 받을 숫자인데 여수동제다. 여자는 줄 여자예요. 그다음에 숫자는 받는 거죠. 주고 받는 게 죄가 똑같다. 이게 이제 죄니까 뇌물을 주고 받았겠죠. 선물 주고 받은 건 아니고 뇌물 준 사람이 받은 사람이면 전부 다 죄가 똑같다. 똑같이 나쁜 놈이다. 이제 그런 뜻이죠. 자, 수은 망극 받은 은혜가 망극하다는 끝이 없다는 거예요. 망은 우리 그물 네트 그것도 망이고요. 또 이 망극하다는 건 망은 없다는 뜻이에요. 그러니까 극은 아주 끝까지 가는 거죠. 끝간데 없다. 그러니까 받은 은혜가 하염없다 그런 뜻입니다. 이게 성은이 망극하여이다. 이게 우리 사극에서 많이 나오죠. 성은은 임금님의 은혜, 수는 받은 은혜. 누구한테 받은지 그 주체는 없습니다. 자, 수은 망극. 그리고 리는 여러 가지로 쓰이죠. 여기서 이제 벼슬 그런 벼슬이라는 뜻도 있어요. 대표이사 우리 어디 회사 사장을 대표이사라고 그러죠. 이제 이사 중에서 제일 높은 사람 대표하는 사람 김대리라고 옆에 사는데 우리가 이제 회사 다닐 때 그 김대리라고 하는 사람이 그런 얘기를 했어요. 나는 대리지만 나 대표이사 대리의 약자다. 그러니까 대표이사 대자에 이사할 때 이자 이제 이거를 약자가 대리다 이거예요. 그래서 내가 대표이사다 임마 하도 그런 우스운 얘기를 했습니다. 자, 수리한다는 것은 받아들인다 그런 뜻입니다. 다음 한자어 혼잣물 이사야서 1장 25절의 말씀 보겠습니다. 내가 또 내 손을 내게 돌려 내 찌꺼기를 잿물로 씻듯이 녹여 청결하게 하며 내 혼잣물을 다 제하여 버리고 혼잣물은 여러 가지가 섞여 가지고 잡통산이 같은 그런 거죠. 이 섞일 혼자예요. 잡은 섞일 잡자고요. 그래서 일호 혼전천 이게 이제 물고기 한 마리가 전체 뇌를 어지럽힌다. 일어탁수 같은 뜻이죠. 한 마리 물고기가 뇌를 어지럽힌다. 탁하게 만든다. 흙탕물을 튀긴다. 그런 뜻이죠. 신변잡기는 자기 이 몸에 자기 주변에 일어난 일을 그냥 써내려가는 거죠. 일기도 여기에 포함된다고 볼 수 있죠. 그래서 그때 기록하는 거, 기록하는 거 굉장히 좋아하는 사람이 있어요. 아주 꼼꼼하게 기록하는 그런 사람이 있어요. 예를 들어서 뭐 내가 오늘 돈을 얼마 썼다 하고 이제 그런 거 꼼꼼하게 쓰는 사람 있더라고요. 뭐 자기 일기 같은 거죠. 그날 뭐 있었다 하고 쭉 적어놓는 거 이런 거를 아주 일상화 시켜놓는 사람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물물교환. 그러니까 인류 최초의 상거래가 물교환이라고 그래요. 그러니까 내가 뭐 고기를 갖고 있고 너는 쌀을 갖고 있으면 고기하고 쌀을 바꾸는 거. 그때 뭐 돈이라는 개념이 없었으니까 서로 물건끼리 교환하는 거. 인류 최초의 상거래였다. 이건 뭐 한국뿐만 아니라 세계 어느 나라나 마찬가지입니다. 이거는 다 맞춰보겠습니다. 만방 이사에서 1장 25절 말씀 이거는 방금 2장 2장입니다. 2장 2절의 말씀이에요. 2장입니다. 만일에 여호와의 전의 산이 모든 산꼭대기에 꿰설 것이요 모든 작은 산 위에 뛰어나리니 만방이 그리로 모여들 것이라. 이사야서 2장 2절의 말씀입니다. 그래서 만방은 모든 나라죠. 모든 나라를 만방이라고 그러죠. 이 방자는 나라 방자입니다. 유만부동. 그래서 이제 이 만자는 일만 만자인데 유만부동은 만 가지 종류가 있는데 다르지가 않다. 같지가 않다. 그러니까 만이면 만 모두가 다르다 그런 얘기죠.
같은 게 하나도 없다. 만이면 만. 사람도 그렇죠. 만이면 만 사람이 다 다르죠. 자, 만기칠남. 이거는 이제 쉽게 말하면 사단장이 1등병 일을 한다. 에, 1등병 일까지 보고 있다. 이제 나쁜 뜻으로는 또 그렇게, 좋은 뜻으로는 사단장이 1등병의 이 대소사까지 전부 다 관심을 갖는다. 이게 경우에 따라서 말하는 게 달라요. 그 만기는, 이 기는 기틀 기자예요. 틀. 칠남은 친히 본다. 그러니까 이제 이 모든 일에 매사를 친히 보고 있다. 이제 그런 뜻이고, 아까 얘기한 거 좋은 뜻으로 얘기하면은 모든 걸 관여한다. 나쁜 뜻으로 얘기하면은 이 조금 것까지 높은 사람이 관여한다. 예, 그렇게 하고, 방은 나라방자인데 단한 흥방. 이 난을 많은 거예요. 난을 많이 당한 거죠. 난이 많이 있었던 거죠. 이런 난을 이겨내야지 나라가 흥하게 된다. 그렇죠. 이런 난을 겪지 않고 나라가 흥할 수가 없죠. 그래서 모든 나라들은 다 흥한 나라들은 이 난을 거치고 나서 흥했다. 우리나라도 뭐 지금까지 934회 사회 외침을 받았다 그러죠. 그걸 다 이겨내고 올라갔던 대한민국을 이뤘다. 예, 단한 흥방. 그다음에 방화 외화. 이 방화는 한국 영화를 방화 외화. 외화는 외국 영화죠. 저는 이제 스크린 제도라는 게 있었어요. 그래서 1년에 외화를 몇 편 상영하고 한국 영화를 몇 편 상영한다. 이게 왜 생기냐면 사람들이 하도 외화를 좋아하니까. 이건 70년대 80년대 얘기입니다. 90년대까지 그랬어요. 그러니까 이 방화가 안 팔리는 거예요. 우리나라 감독들이 항의를 했죠. 우리나라 영화도 좀 상영 좀 하자. 그래 스크린 쿼터 제가 있었어요. 그래서 한국 영화 몇 편 상영하고 그리고 또 외화를 상영해라 해가지고 했는데, 우리나라가 그 이후에 이 영화 산업이 굉장히 발전해서 세계적인 수준의 그런 영화 나라가 됐습니다. 하여튼 만방이라는 건 오만 나라, 만 나라, 모든 나라 그런 얘기입니다. 그 다음에 열방. 이사에서 2장 4절의 말씀 보겠습니다. 그가 열방 사이에 판단하시며 많은 백성을 판결하시리니 무리가 그들의 칼을 쳐서 보습을 만들고, 기니까 요까지만 읽겠습니다. 열방도 모든 나라에 열을 지어 있다. 나라가 열을 지어 있다. 열방들. 이게 만방하고 같은 뜻으로 보면 됩니다. 여기 밑에 일본 열도다 하고, 이제 가끔 뭐 일본 열도가 화가 났다, 뭐 이 열도가 부글부글 끓고 있다 해가지고 그런 신문 기사가 나오죠. 이 열도라, 일본 열도가 특별한 뜻은 아니고 일본이 섬으로 돼 있죠. 섬이 이쪽 줄지어 있는 그런 모양으로 돼 있죠. 위에는 이제 홋카이도, 북해도라는 게 있고 맨 밑에 이제 오키나와 그런 섬들이 있는데 열을 지어 있다 그런 뜻입니다. 일본 열도. 그다음에 열차라는 거, 우리 이제 열차를 타고 왔냐 기차를 타고 왔냐 그러는데 열차가 다른 뜻이 아니고요. 기차하고 한 양 두 냥에서 한 보통 5냥 10냥 이렇게 이어져 있죠. 이게 열을 지어 온 차다. 기차는 이어져 있죠, 이렇게. 그래서 열차라고 그런 거예요. 그래서 이제 열차가 맞나 기차가 맞나 이제 그걸 헷갈려 하는데, 열차란 그런 뜻이고, 이거 도열을 했다. 이제 높은 사람이 오면 이제 도열을 해서 높은 사람을 맞죠. 이 도자가 담이라는 거, 담. 우리 이제 담을 치죠, 집에 도난을 방지하기 위해서. 이 담도자, 펜스죠, 영어로. 그러니까 담이 열을 져 있다. 그러니까 이제 이 담이라는 거는 아주 사람이 만들었는데 줄을 쫙 지어가지고 있죠. 그래서 그 도열을 한 것처럼 보이죠. 그래서 이제 이 담도자를 썼습니다. 예. 이렇게 사람들이 높은 사람이 오면 도열해서 마중에서 일일이 악수하고 그러죠. 예. 도열, 담도자라는 거, 예. 알고 계시고요. 그 다음에 방은 나라방자인데 하늘합방. 예, 1910년에 우리나라가 일본하고 합방이 됐죠. 그래서 이제 같은 나라다 이렇게 일본 사람이 주장하는데, 여기 내선일체, 그때 저는 일제시대에 살아본 사람은 아닙니다만 일제시대에 살아본 사람들이 관공서에 가면 말이죠. 일제시대에 일본 제국주의가 우리나라를 다스렸을 때 관공서마다 내선일체라고 써붙여 있었대요. 이 내자는 일본을 얘기하는 거예요. 일본하고 조선은 하나다. 그러니까 일본이 이제 자기 중심으로 따진 거죠. 일본하고 조선은 하나다. 그러니까
한일 합방에 이런 명분을 내걸고 이렇게 한 거죠. 그리고 또 이런 뒷얘기 있더라고요. 요새 뭐 들리는 얘기인데 일본 사람들이 우리를 이제 영구 지배하려고 투자를 많이 했다는 거예요. 이거 뭐 맞는지 틀리는지 뭐 학교도 지어주고 뭐 사람도 보내고 뭐 여러 가지 자기들 돈을 들여갖고 해놨는데 1945년에 일본 히로시마가 나가사키에 원자 폭탄이 떨어지면서 이게 모든 것이 끝났죠. 그래서 자기들은 투자만 하고 별로 건징은 없다. 근데 건징은 왜 별로 없습니까? 우리나라 이제 쌀도 수탈해가고 뭐 여러 가지가 있었죠. 근데 이제 일본 쪽에서 이제 그런 얘기 하는 사람도 있답니다. 일본이니까 또 그런 얘기를 하겠죠. 뭐 기술도 많이 하고 뭐 여러 가지 뭐 전차도 놔주고 기차도 놔주고 그랬다 하는 그런 얘기를 했습니다. 예. 자, 다음 한자 마필. 이사야서 2장 7절의 말씀 보겠습니다. 그 땅에는 은금이 가득하고 보화가 무한하며 그 땅에는 마필이 가득하고 병거가 무수하며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마필이 가득하다. 예, 말은 한 필, 두 필하고 하죠. 이게 마필이 가득하다는 것은 말 여러 마리가 있었다 그런 뜻입니다. 마필. 예. 이 필자는 짝, 배필 할 때 그런 짝배자, 짝필자예요. 그러니까 우리 그 묘비에 보면 누구죠? 홍길동하고 그다음에 배 아무아무개 이렇게 있죠. 이게 배는 부인한 뜻이죠. 거기서 그 마식령 하는 건 이제 북한 한경남도에 있는 고개인데 말이 쉬어가는 고개다. 그 한경남도 그쪽에는 2,000m 높은 산이 많다고 그래요. 뭐 히말라야 그쪽에는 뭐 8,000m 넘는 산이 뭐 13개인가 그렇게 된다고 그러죠. 이 마식령 여기는 2,000m 넘는 산들이 많이 있다고 그럽니다. 백두산이 2,744m라고 그러죠. 하여튼 이 마식령이 바로 말이 쉬어갈 정도로 높은 고개다. 그래서 마식령이라고 그랬고요. 산마태수는 세 마리 말을 타고 오는 태수. 태수라는 것은 어느 지역을 책임지는 행정 최고 관리죠. 행정 최고 관리가 말 세 마리다. 이게 뭐냐면요. 그 사람들이 이 태수 정도 되면은 보통 말이 8, 9마리 정도는 있었대요. 그래서 뭐 이거 하는 말 저거 하는 말 뭐 어디 갈 때 짐을 싸갖고 다니기도 하고 했는데 이 산마태수는 이 송흠이라는 사람이 있었는데 그 태수 이름이에요. 말 3마리만 딱 데리고 다녔대요. 그러니까 말 3마리만 데리고 다녔으니까 뭐 큰 짐을 갖고 다닌 것도 아니고 부정부패한 것도 아니고 굉장히 모범적인 그런 일을 했던 그런 관리였다고 합니다. 그래서 오늘날 굉장히 추앙을 받고 있는 그런 분이에요. 산마태수란 말이 그런 데 나왔고 그다음에 필부지용이다. 이 필부라는 건 일반 남자를 얘기해요. 저도 필부예요. 보통 사람들, 특별한 직위가 없는 사람들. 필부지용. 이 필부의 용기. 그러니까 보통 사람의 만용이다. 뭐 좀 폼 좀 잡으려고 했던 그런 거다. 그러니까 필부는 보통 남자, 보통 여자를 얘기하는 거죠. 그러니까 필부의 뒤에 필부는 아여자 부자를 얘기하죠. 그래서 필부지용은 하여튼 그런 뜻입니다. 보통 사람의 일반 사람인데 좀 자기가 드러내 보이려고 만용을 부린다 하는 그런 사람을 필부지용이라고 그랬고요. 그다음에 천생배필은 하늘이 맺어준 배필이다. 짝배자의 짝필자, 천생배필, 천생연분 그런 뜻이겠죠. 자, 다음 한자 자고. 이사야서 2장 12절 말씀 보겠습니다. 대저만군의 여호와의 한 날이 모든 교만한 자와 거만한 자와 자고한 자에게 임하리니 그들이 낮아지리라. 자, 자고하다. 이 자고하다는 것은 스스로 자자 높을 고자. 그러니까 스스로 높이는 거예요. 본인이 뭐 그렇게 별로 높지도 않은 사람이 으쓱든다 이제 그런 뜻이겠죠. 그래서 자자는 스스로 자자는 자격지심, 자기를 때리는 마음이죠. 이 자격지심은 이제 세 가지 뜻이 있다고 사전에 나와 있더라고요. 자기 마음을 스스로 위로한다. 그것 자격지심이고요. 자신의 품위를 지키려는 마음, 자존심 같은 그런 것도 있고요. 자기가 한 일에 대해서 미흡히 여기는 마음, 자기는 열심히 하고 겸손하게 하는 거죠. 자격지심. 보통 이런 뜻으로 많이 쓰이죠. 자기가 한 거를 스스로 나 뭐 겸손하게 하는 그런 마음, 자격지심 그렇습니다.
그다음에 자구 자고복은 스스로 구하는 거죠. 다복, 자구 다복. 스스로 구하고 많은 복을 기원해라 그런 뜻입니다. 이게 사람들은 우리가 이제 기도할 때도 뭐 이거 해달라 저거 해달라 그거는 잘못된 거다. 스스로 먼저 자기가 할 일을 하고 구하고 그 다음에 복을 빌어라. 그런 순서가 있다. 먼저 자기 할 바를 다 해라. 그런 뜻이고요. 자, 고자 높을 고자죠. 고산병. 그다음 고산병. 자, 고산병은 높은 산에 올라가면 일어나는 병인데 우리 이제 고산병을 모르고 살죠. 사실 뭐 우리나라에 높은 산이 있지만 어쩌다 한 번씩 올라가는 거죠. 저도 백두산은 가봤어요. 아까 얘기한 2,744m. 잠깐 있다 왔기 때문에 관광차 간 거죠. 뭐 거기 병이랄 것까지 느낀 바는 없는데 이 낮은 데 있던 사람이 갑자기 높은 산에 올라가면 폐부종, 뇌부종, 물이 차는 거래요. 폐 물이 차고 뇌 물이 차고 피로, 두통, 호흡곤란, 식욕부진, 권태감, 무기력, 시력장애, 체온저하 이런 것들 다 느낀답니다. 그래서 이 고산병은 잠깐 올라갔다 내려오는 건 괜찮아도 거기 사는 거 이렇게 있는 거는 힘들다고 그래요. 그래서 볼리비아라는 나라가 있어요. 남미에. 우리나라 이제 축구 국가대표가 한때 거기 가서 이제 전지훈련도 하고 서로 이제 전지훈련하면서 시범 경기 뭐 친선 경기 하고 그랬는데 거기 갔다 온 사람 얘기를 들었더니 세계에서 제일 축구 잘하는 사람은 볼리비아 사람입니다. 축구 선수니까 운동을 많이 했죠. 10분 뛰었더니 도저히 뛸 수가 없더래요. 거의 2,000m 넘는 그런 운동장인데 아주 그래서 혼났다고 하면서 빨리 집에 가고 싶은 생각뿐이 안 들었다는 그런 얘기를 한번 들은 적이 있어요. 고산병 이거 굉장히 무서운 병입니다. 그다음에 고산병, 고3들이 스트레스를 많이 받죠. 이제 좋은 대학 가려고 뭐 막 밤을 새고 하는 거 이렇게 많이 하는데 부작용도 많이 나는데 요새는 고산병이나 중산병이랍니다. 이 고산병은 또 옛날 얘기고요. 중3 때부터 이렇게 굉장히 시달린다고 그래요. 그래서 이제 뭐 흔히 말하는 그 무슨 고등학교 있잖아요. 자사고, 자립형 사립고등학교. 거기 가야지 또 좋은 대학 간다고 그래서 부모들이 막 열을 내죠. 그때 그랬다 지금 우리 때는 초등학교 때부터 굉장히 그런 욕구가 강했죠. 좋은 학교 가야지 뭐 이렇게 된다 해가지고 우리 때는 또 그런 게 있었습니다. 날새기 하면서 초등학생 해봤자 6학년 만 12세입니다. 그래서 밤새면서 많이 공부했습니다. 저도 그 중에 한 사람이었습니다. 자, 자고 스스로 높임하는 거예요. 자, 그 다음에 조각물 이사야서 2장 16절 말씀 읽어드리겠습니다. 다시 쓰인 모든 배와 모든 아름다운 조각물에 임하리니. 자, 조각하는 거 있죠. 새길 조자에 새길 각자, 물은 물건입니다. 그러니까 뭘 새긴 거죠. 어떤 뜻을 나타내기 위해서. 그래서 이게 조심 누골이다 했는데 이거 조자는 새길 조자. 그다음에 누자도 새길 누자예요. 그러니까 마음에 새기고 뼈에 또 새긴다. 그러니까 어떤 뭐 자기가 명심할 거 이런 거를 굉장히 깊이 간직한다 그런 뜻입니다. 조심 누골. 그다음에 일각여삼추 그 색일 각자인데 일각이 여기서 이 색일 각도 되지만 시간 시시각각 할 때 시간도 있어요. 일각이 한순간이 세 번의 가을이다. 세 번의 가을은 3년을 얘기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3년 같이 느껴진다. 굉장히 시간이 안 간다는 그런 뜻이죠. 일각여삼추다. 그런 얘기. 신외무물. 이 몸 밖에 아무런 물건도 없다. 그러니까 내 몸 외에는 다른 중요한 건 아무 없다. 그러니까 내 몸이 가장 중요하다 그런 뜻입니다. 신외무물. 내 몸이 가장 중요하다. 내 몸 밖에 어떤 것이 중요하겠느냐. 그런 뜻입니다. 조각물. 조각해서 세워놓은 그런 겁니다. 오늘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오늘도 시청해주신 여러분들 대단히 감사합니다. 안녕히 계십시오.